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핫트라운티비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일이 확정이 되었어요.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언제일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역시나 서프라이즈였어요.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금일 장 마감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간 증시가 V자 반등을 보여준 만큼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점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5월 FOMC 회의는 5월 7일에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회의록이 오늘 공개가 되었어요. 회의록을 보면 모든 위원들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완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연준 위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트럼프 정부발 관세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도 있고 실업률 상승 위험도 모두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될 건데 증시에는 최악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러한 의사록은 5월 7일에 있었던 회의 결과이고요. 그 다음 주였던 5월 12일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 휴전이 있었습니다. 90일간 관세를 대폭 낮추고 지속해서 협상을 하기로 결정한 미국과 중국이었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아직까지 오락가락하는 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관세에 대한 영향은 아무래도 7월 초순까지는 최소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인 6월 달에도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러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오늘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오늘 나스닥이 0.5% 빠진 19,10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요. 19,000선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 오늘 0.5% 하락하면서 134불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애프터에서는 지금 5%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141불을 넘기는 모습입니다. 자, 역시나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이렇게 애프터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겠죠. 역시 주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제가 그간 방송에서 엔비디아 실적 좋을 것이다 라고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려왔습니다. 성장은 쉬지 않고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 개 분기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모습이 가히 경이롭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1분기 매출은 44빌리언 정도 나오면서 예측치였던 43.3빌리언을 넘어섰고요. 주당 순이익도 예측치였던 0.93불을 넘어서서 0.96불이 나왔어요. 물론 그 서프라이즈 퍼센티지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이번에 매출액 예측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그간의 매출액이 30빌리언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40빌리언을 훌쩍 뛰어넘는 예측치였습니다. 컨센서스가 높았는데 이것을 만족시켜 주었으니까 오늘 주가 상승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멋진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죠. 자, 이렇게 따박따박 상승하기도 쉽지 않은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한 분기도 빠지지 않고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9%나 상승하는 경이로운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로스 마진율도 61%를 유지하면서 아직까지 높은 마진율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물론 이 마진율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이 좀 약점이라고는 할 수 있겠어요. 5개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워낙 전분기와 전년 동기가 마진율이 너무나도 컸었어요. 마진율의 하락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넷이컴, 순이익률이라든지 이것도 전분기 대비로는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역시나 이익의 성장도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역시나 2분기 가이던스가 되겠는데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약 9억 불 정도 낮았습니다. 소폭 낮았는데요. 현재 엔비디아는 트럼프 정부로부터 대중국 수출 규제를 받고 있어요. 중국에는 H100 GPU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H20 AI 칩을 주로 수출 중에 있는데 이 규제로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가이던스가 약 80억 불 더 높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450불에 80억 불을 더해주면은 530억 불이 되니까 이 가이던스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가 원래 나와야 되겠죠. 자, 하지만 최근에 중국과 미국 간의 협상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죠. 그러한 점이 작용을 하면서 그렇게 애프터 주가에는 큰 영향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의 핵심은 역시나 이 AI 사업 부문이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계속 잘 증가하고 있느냐,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급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액 즉 AI 매출액은 이 진한 녹색인데요. 자, 챗 GPT 모먼이 시작이 되었던 작년부터 계속해서 한 분기도 빠짐없이 급성장 중에 있습니다. 이번 1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391억 불이 나왔고 이는 전년 대비 무려 73%나 급증하는 모양새예요. 자, 이 점이 오늘 주가 반등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 둔화가 실적에 부담을 줬음에도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테슬라는 금일 1.65% 하락한 356.9불로 마감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견조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애프터에서 덩달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61불까지 오르면서 어느 정도 지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60불 계속해서 지지하려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는 갈림길에 있는 게 맞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갈림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행스럽게도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 점은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일단 모건 스탠리와 같은 기관에서는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고 410불의 프라이스 타겟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UBS와 같은 곳에서는 셀 레이팅을 주면서 목표가를 190불로 제시를 하고 있죠.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즉 테슬라의 AI 기술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기관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반면에 자, 이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 주가가 너무 높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주식을 모두 팔아버린 애널리스트가 있다라고 해요. 자, 우리에게도 유명한 게리 블랙이 되겠는데 게리 블랙은 자신이 메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퓨처 펀드에는 테슬라 주식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다르게 또 운영하고 있는 계좌가 있다라고 합니다. 소문에 약 테슬라 10만 주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350불에 전량 매도를 했다라고 해요. 자, 그 이유는 테슬라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EPS는 이 빨간색 선인데 계속 떨어진 반면에 주가는 최근에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갭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 갭이 벌어졌다라는 건 테슬라의 PER 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자, 거의 지난 12월달 테슬라 주가가 488불까지 올랐을 때 그 PER 수준까지 근접을 했기 때문에 주식을 팔았다라고 합니다. 자, 아직까지는 테슬라 실적에서 70에서 80%는 자동차 판매가 차지하고 있는데 1분기 자동차 판매가 신통치 않았죠. 굉장히 낮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이 빨간색 선 EPS 전망이 계속 하향을 하고 있어요. 현재 1.9불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게리 블랙이 한참 테슬라를 많이 보유했을 때가 코로나 시기 때라고 볼 수 있겠죠. 2021년, 22년 정도입니다. 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의 올해 2025년에 EPS 컨센서스는 7.5불 수준까지였어요. 자동차 판매량이 200만 대, 300만 대 수준까지 이르르면서 이렇게 컨센을 높게 잡았던 게리 블랙이었는데 현재 1.9불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적인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매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 주식을 파는 자는요. 테슬라 EPS는 이렇게 하락에 있는데 로보택시 옵티머스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 괴리를 좁히면서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테슬라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이 로보택시 옵티머스 기대감에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해서 계속 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물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팩트는 테슬라의 펀더멘털 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EPS 선과 주가의 괴리가 많이 벌어지면은 이렇게 조정이 한 번씩 와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정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역시나 증시의 경험처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라는 듯이 호재가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자, 일단 테슬라가 6월 달에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에 있는데 그 날짜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6월 12일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테슬라가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신뢰할 만한 그런 언론사라고 볼 수 있겠죠. 블룸버그 통신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로보택시 서비스가 오스틴에서 6월 12일에 선보일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미 이번 주에요. 오스틴에서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로보택시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모델 Y가 되겠죠. 테슬라 엔지니어는 운전석에 탄 게 아니라 모델 Y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라고 해요.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6월 12일로 확정이 된 만큼 앞으로 2주 정도는 테슬라 주가가 괜찮지 않을까?
엔비디아 실적도 잘 나온 만큼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하지만 6월 10일 당일에 일단은 10대 정도의 모델 Y가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 실망하는 투자자들도 많고 언론에서도 부정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왔는데 고작 10대?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다한 기사들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큰 서사에 서막을 알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로보택시 출시로 인해서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업체를 벗어나서 AI 회사, 자율주행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조회사가 아니라요,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서비스 플랫폼을 제시하는 회사로 이제 전환하는 시기를 이번 6월 달에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AI 회사 xAI에서 그록이라는 LLM 모델, 즉 챗GPT와 동일한 그런 A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그록이 텔레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텔레그램은 글로벌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SNS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제 텔레그램 상에서 그록 AI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xAI의 그록은 테슬라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록은 언젠간 테슬라 로보택시에 탑재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를 타게 되면 로보택시에 탑재된 그록과 상호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즉 대화를 하면서 로보택시에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쓰게 될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텔레그램과의 협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쓴 Y 잭슨에 따르면 일론은 결국 이 xAI를 테슬라에 합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시작은 로보택시가 그록을 탑재하는 순간부터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어떻게든 페이버를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xAI가 됐건 스타링크가 됐건 스페이스X가 됐건 테슬라와 합병하든지 어느 정도 테슬라와 협업하는 모습이 지속 이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진정한 AI 세상이 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의 xAI의 그록이 탑재되는 순간 리얼월드 AI를 넘어서서 이런 움직이는 디바이스 하나하나가 챗 GPT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는 이런 생상을 만들기 위해서 테슬라와 xAI, 스페이스X에 올인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잠도 많이 자지 않고 24시간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내년에는 자율주행 테슬라가 수십만 대, 수백만 대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음 달에 10여 대 작은 플릿으로 시작을 합니다만 내년이 되면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캐리 블랙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350불에 매도를 한 것이 굉장히 잘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벌어진 만큼 주가의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만약 로보택시가 100만 대 수준까지 이르른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거침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진정한 장기 투자자라고 하면은 연내 조정이 있다라고 하면 매수 찬스로 삼는 게 수익률 면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일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오랫동안 기다려온 로보택시가 6월 12일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아트라운 TV와 함께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